자, 19번 문제부터 풀이 바로 들어갈게, 얘들아. 19번 보시면은 일단은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2장을 꺼내죠. 2장을 동시에 꺼내서 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에 다시 넣는다가 되게 중요하지, 얘들아. 다시 넣어. 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는 거야, 그치? 또 2장 꺼내고 다시 또 넣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꺼냈을 때 나오는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수를 나열하지 않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작은 수를 A1으로 확정짓고 그 다음에 큰 수를 A2로 확정짓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얘네들이 같을 수는 없어, 얘들아. 왜냐하면 동시에 2개를 꺼내는 거니까 뭐 동시에 2개 꺼낼 때 1, 2를 꺼낼 수는 없는 거잖아, 얘들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행에서 나오는 수 중에서 작은 수를 B1이라고 하고 큰 수를 B2라고 하는데 역시 이제 B1보다 B2가 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2번을 꺼낸 다음에 다시 넣었거든? 다시 넣고 나서 또 2번을 꺼내는 거니까 예를 들면 얘가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얘가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얘가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얘가 얘랑 같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야. 뭐 예를 들자면은 처음에 2개를 꺼낼 때 1, 2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개를 꺼낼 때 뭐 예를 들면 2, 3이 나왔어. 그럼 이제 이거는 얘랑 얘랑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이런 상황이야, 얘들아. 자, 그런데 자, 보시면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자, 그러니까 문제를 읽었을 때 일단 사실 전체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미 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 왜냐면은 지금 사실 여기까지 읽는 건 전체 경우의 수잖아, 얘들아. 때 전까지 읽는 거.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조건은 뭐 실제로 경우의 수한테 영향을 주는 조건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한테 영향을 주는 조건은 아니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놓고 보고도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는 자, 처음에 6개 중에 2개 꺼내서 얘네들한테 할당해 주는 거지. 자, 6C.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2개 꺼내서 얘네들한테 확정해 주는 거잖아. 자, 그래서 6C. 자, 이게 15의 제곱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자, 이제 이거하고 이걸 같이 보는 거지, 얘들아. 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닌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란 것은 이 부등식하고 이 부등식 사이에 겹치는 범위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은 자, A1하고 A2가 이렇게 있는데 자, B1이 여기 낑기고 B2가 여기 이렇게 낑기면은 자, 이러면 이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수가 없겠지. 왜냐하면은 이 집합에는 반드시 이 등호 때문에 A2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집합 A에 A2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집합 B가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니까 이 A2라는 숫자가 이 집합 B에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가 되는데, 얘들아.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이게 부등식 2개가, 얘들아, 범위 2개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게 푸는 게 쉽니?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게 푸는 게 쉽니라고 물어보면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게 훨씬 쉽지. 왜냐면은 이게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여사건을 쓰겠다는 건데 자, 여사건은 되게 심플해요. 여러분 보시면은 자, 내가 이제 여사건이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여사건이 뭐냐면은 저 부등식이 겹치는 범위가 없는 건데 저 부등식이 겹치는 범위가 없으려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A2보다 아예 B1이 크든지 또는 자, 뭐보다 B2보다도 A1이 크든지 이 둘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얘들아. 자, 이걸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수직선에 나타내면 자, 이런 식인 거지. 자, A1이 있고 A2가 있고 그 다음에 B1이 있고 그 다음에 B2가 있어. 자, 그러면은 겹치는 값이 존재할 수가 없을 거야. 자, 마찬가지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자, B1이 있고 자, B2가 있고 A1이 있고 A2가 있으면 자, 겹치는 부분이 없죠. 자, 이런 상황이 바로 여사건이야. 근데 얘들아, 이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셀 때 우리가 꼼꼼하게 경우를 다 나눠서 셀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셀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이 여사건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 숫자가 처음에 2개를 꺼냈을 때 뭐 예를 들면 1하고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2개를 또 꺼냈더니 뭐 4하고 6이 나왔다. 자, 이런 거잖아. 얘네 둘이가 지금 현재 같을 수가 없는 상황을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이야, 여사건은. 얘네들이 같으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겹치는 부분 생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자, 우리는 겹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었으면 좋겠어. 자, 근데 이렇게 1, 3, 4, 6 근데 뭐 이쪽도 뭐 예를 들면 처음에 4 뽑고 6 뽑은 다음에 나중에 1 뽑고 3 뽑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이잖아. 그러면은 자, 내가 이 여사건을 이렇게 골똘하게 잘 보고 있으니까 골똘하게 무슨 말이지? 아무튼 골똘히 잘 보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쓸까? 자, 이렇게 경우의 수는 6개 중에 4개를 그냥 골라. 그러니까 1, 2, 3, 4, 5, 6 중에 4개를 고르고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는 건데
곱하기 2는 딱 봐도 여러분들 이 상황과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6개 중에 4개의 수를 예를 들면 고를 때 내가 1, 3, 4, 6을 골랐다면은 여러분들 A1, A2보다 B1, B2가 큰 경우가 있고, 거꾸로 B1, B2하고 A1, A2를 봤을 때 B1, B2가 작고 A1, A2가 큰 경우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6C4 곱하기 2는 여기 15 곱하기 2 아니겠니 얘들아? 자, 이게 바로 6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이제 6건의 확률을 구하면요, 자, 전체 경우의 수가 15의 제곱이었고, 자, 이 경우의 수가 이제 2 곱하기 15가 되겠지? 따라서 이게 15분의 2가 되잖아, 얘들아. 그지?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요, 1에서 얘를 빼는 거 잊지 말아야겠지, 얘들아. 15분의 13이 되고,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내가 19번 문제 풀 땐 마스크를 쓰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앞에 지금 아무도 없거든. 저기, 이제 카메라 해주는 실장님 한 분 계시고, 자, 그래서 마스크 벗었어요. 말이 길었는데, 자, 20번 풀이합시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두 함수 fx하고 gx가 있는데, 모든 실수 xl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 얘들아, 이게 겁나 중요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함수라는 표현에서 다항함수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야. 다항식이라는 표현이 없어. 이게 이 문제의 사실 최핵심이야, 얘들아. 알겠지? 자, 근데 어쨌든 간에 fx의 값이 gx의 값보다 항상 커야 한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거는 y는 fx 이 그래프에 y 좌표들이 알다시피 gx, y는 gx 그래프의 y 좌표들보다 크거나 나타난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니까 그래프가 더 위에 있어요. 자, 겹치거나 더 위에 있어요. f가 더 위에 있어야 돼. 이런 말이잖아, 얘들 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 뭐 눈치껏 잘 알아챘겠지만 fx하고 자, gx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얘네 둘이가 어떻게 돼야 한다는 거지? 하나가 x제곱 플러스 1이면은 하나가 3x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또는 하나가 3x 마이너스 1이 되면, 자, fx가 3x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져가면은 gx가 이제 x제곱 플러스 1을 가져가야 한다. 자, 이런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얘네 둘이 더하면 딱 보니까 이게 나오고, 둘이 곱하면 이게 딱 나오잖아. 굉장히 착하게 줬지.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필연적인 이유를 좀 설명해 보면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이렇게 이 두 친구를 놔볼게.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요건 거고 알파 베타가 이건 거잖아.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 나와 있을 때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자, t제곱에, 자, 이 두 군의 합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군의 곱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t 있어야 되죠, t 이꼴 0. 자, 이 방정식의 두 군이 알파 베타다. 자, 이 소리가 얘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동치잖아요, 그죠, 얘들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알파하고 베타는 결국에 요거구나, 요거이다.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자, 근데 뭐 이거 눈치만 있어도 딱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얘들아. 자, 근데 핵심은 이건데, 학생들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야. fx가 만약에 다항함수다, gx가 다항함수다, 이런 조건이 있었다면은 fx가 한 번 x제곱 플러스 1이 되잖아. 그럼 넌 영원히 x제곱 플러스 1인 거지. 하지만 그런 조건이 없단 말이야. 따라서 fx는 얘하고 얘 중에서 유동적으로 그때그때 달라요가 가능한 상황이란 거. 자, 이걸 깨닫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땐 솔직히 말하자면은, 다른 쌤들도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내가 봤을 땐 거의 학생들이 가장 좀 발생하기 힘든, 자, 그런 문제인 것 같아. 자, 볼게, 얘들아. 자, 그럼 이게 뭔 소리 하는 거냐면, 일단은 얘하고 얘를 내가 그래프로 그려볼 건데, 근데 그래프 그릴 때 여러분들, 자, 중요한 게 있어. 얘하고 얘하고 교점을 잘 맞춰서 그려야 되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x제곱 플러스 1 이꼴, 자, 3x 마이너스 1 해볼게.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꼴 0이고, 그럼 이제 x가 1하고 2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네 둘이가 지금 현재 1,2하고, 자, 1,2하고 그 다음에 2,5니? 자, 여기서 만나는 상황이거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1,2고요. 그 다음에 2,5가 하나, 둘, 셋, 좀 이따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fx는 말이지, 자, 아래로 볼록하잖아, 얘들아. 2차 함수 이 친구 말이야. 자, 이 친구가 fx를 내가 이제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gx는 노란색으로 그려봅시다. 자, gx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들아, 봐봐. 우리가 뭐라고 돼 있었지, 문제에서?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한다고 돼 있었잖아. 그치? 아이고, 내가 착각했다. 이거 왜 fx, gx야? 아이고, 정신없죠? 정신없습니다. 자, 파란색이 여러분들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노란색이 3x 마이너스 1이에요. fx, gx가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이거야. fx는 결론적으로 뭘 가져가야 돼? 위에 있는 거 얘 가져가다가 여기서 위에 있는 거 얘 가져가고 다시 여기 위에 있는 거 얘 가져가고 이게 fx라는 거야. 왜냐면은 fx가 다항함수 한다는 얘기가 없잖아, 얘들아. fx가 한 번 얘면은 계속 영원히 얘여야 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fx는 그냥 연속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걸로 갈아타고 이걸로 갈아타면은 바로 가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된다. gx가 거꾸로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애, 여기 아래에 있는 애, 여기 아래에 있는 애. 이게 gx가 되면은 이 조건들을 전부 다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 우리가 fx라는 친구 있잖아. 지금 빨간색으로 내가 덧칠한 친구는 자, 0부터 1일 때까지에 대해서는 0부터 1일 때까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식이 요거죠? 자, 식이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일 때부터 2일 때까지에 대해서는 식이 뭐예요? 자, 요거죠? 3x 마이너스 1이에요.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0부터 2까지에 대해서 fx, dx를 구하는 게 문제 원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 자, 0부터 1까지에 대해서는 x제곱 플러스 1 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3x 마이너스 1. 자, 이거 계산하면 될 것 같아. 그럼 계산하면 숫자가 약간 이상하게 나오지? 6분의 29 이렇게 나와서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인데 얘들아, 21번은 이제 그냥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그러니까 경우를 나누는 거지. 예를 들면 뭐 A1보다 A2가 크거나 같은 경우, A1보다 A2가 작은 경우. 그럼 이제 또 두 번째 상황에서 A2가 A3보다, 즉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A2가 2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나눠서 그냥 쭉 열심히 풀면은 계산 실수 안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얘들아.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백인장 풀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당연한 풀이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풀이를 우리가 지향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풀이를 좀 보여줄게 얘들아. 그 부분은 뭐냐면은 자, 요걸 이용하는 건데 A3가 이게 양수로 고정이 돼 있다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이제 A3가 양수로 고정이 돼 있으면 이제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은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 얘들아. A4보다 A5가 클 수밖에 없어. 자, 왜 그런지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응? 화면 멈춰놓고 잠깐 생각해도 좋고. 자, 왜 그런지 생각했니? 자, 했으면은 자, 왜냐면은 여러분들 여기가 n에다가 3을 집어 넣어주면요 이 A5라는 게 말이지 자, 2A3 근데 2A3이 얘들아 얘의 2배잖아 4잖아 4 더하기 A4가 되든지 자, 이거 언제 그렇지? A3보다 즉 2보다 이제 A4가 더 크거나 같을 때지, 그치? 자, 그렇지 않고 여러분 A3 더하기 A4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2 더하기 A4일 수도 있어. 2보다 이제 A4가 작을 때죠.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A4에다 4를 더하든 A4에다 2를 더하든 간에 어쨌든 A5는 A4보다 커지게 돼요. 내 말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이 A4보다 A5가 크다는 효과는 그러면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 여기다가 n에다가 4를 넣었을 때 이제 이때 이제 이게 쓰이는 거지. 여러분들 A4보다 A5가 크기 때문에 n에다가 4를 집어넣어주면요 A4보다 A5가 크다라는 이쪽 조건만 만족하게 되고 이쪽은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이제 A6을 확정을 지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걸 통해서 A6은 2A4 더하기 A5가 된다는 거야. 자, 왜 그렇다고? A4보다 A5가 크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A5라는 게 여러분들 두 가지였어. 자,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었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계속 해보자.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2보다 A4가 크거나 같다면 자, 여기다 쓸게. 2보다 A4가 크거나 같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 A5는 4 더하기 A4가 됩니다. 여기다 4 더하기 A4를 넣게 돼. 그러면 3A4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이게 A6이 될 건데 여러분들 A6이 몇입니까? A6이 19죠, 19. 자, 19입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보다 A4가 더 작다면 그러면은 이제 A5는 요 밑에 게 될지, 그지 얘들아? 자, 그래서 2 더하기 A4에다가 2A4를 더하니까 이제 3A4 더하기 2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부터 풀어보시면 이거 A4가 5죠. 그럼 A4가 5면 이 조건을 만족하니 안 하니? A4가 5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그래서 우리가 A4가 일단 5가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조건을 풀어오면은 여러분들 2가 넘어가면 17인데 그럼 3분의 17이잖아? 그럼 3분의 17이 2보다 작니? 아닌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이걸 만족을 못해. 결론은 그럼 쌤 A4가 5인 거네요. 확정이에요. 확정. 자, 그리고 문제에서 A3이 몇이라고 나와 있었지? 자, 2라고 나와 있었어. 자, 여기까지를 일단 확정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특이한 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니까 이런 발상을 한다면 좀 특이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보통 이게 뒤에서부터 풀든지 앞에서부터 풀든지 둘 중 하나인데 이건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풀고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가고 내가 이렇게 할 거거든.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푸는 느낌이랄까? 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할 거야, 얘들아. 역시 평가원은 새로운 걸 내는 재능이 있네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이렇게 풀면은 뭔가 좀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재능이 있다는 표현 되게 웃긴데. 해놓고도 웃깁니다. 자, n에다가 2를 넣을게요. 자, n에다가 2를 넣어주면은 n에다 2를 넣는 게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지. 자, a4가 5가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2a3 2a3이니까 이거 4죠, 4. 자, 뭔 소리야? 2a2지. 2a2 더하기 1일 수도 있고 이게 a3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냥 a2 더하기 뭐일 수도 있어? a3일 수도 있어. 자, 언제 그렇지? 이게 지금 이제 a2보다 a3이 크거나 같을 때 a3이 2죠. 자, 이때 이러고 자, 그 다음에 a2보다 2가 더 클 때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풀어보자, 이것도. 이게 a2 더하기 이렇게 되려면 2가 넘어가면 5가 되니까 a2가 2분의 3이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에 a2가 2분의 3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니? 안 만족하고 있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2에다 2 더했을 때 5가 나오려면 a2가 3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냐고 하면은 만족하네요. 자, 그래서 이게 또는 상태입니다. a2가 2분의 3 또는 3인 상태야, 얘들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a3 가볼까? a3가 2지? a3야, 이거 a3.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르고, 자, 그럼 이제 2a2 더하기 a1이 되겠지? 자, 이건 언제 그렇죠? 자, a1보다 a2가 크거나 같을 때 맞니? 잘 안 보여요, 여기서 보면은.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2 더하기 a1이 돼요. 자, a1이 a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해보자, 얘들아. 자, 2분의 3을 먼저 넣어볼게, 얘들아. 여기다 2분의 3을 넣으면 3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3이 나오면은, 맞지? 3. 맞니? 이렇게 뭔가 느낌이 좀 안 좋지? 이게 이랬었던가? 잠깐만요. 확인 좀 할게요. 2분의 3을 넣어주면 3이 나오고 3이 나오면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고 이게 근데 내가 거꾸로 썼구나. 그렇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얘들아, 쌤이 아까 이게 잘 안 보인다고. 이게 이거지. 큰일 날 뻔했죠. 말아먹을 뻔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찍을 뻔했어요, 얘들아. 다행이야. 바로 발견했어. 바로인가? 아무튼 간에 2분의 3 넣자, 얘들아. 자, 여기다 2분의 3 넣어주면은 이게 넘어가면 이제 2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1 나누기 2하니까 4분의 1인데. 그러니까 a1이 이 경우에 4분의 1이 되는데, 얘들아. 뭘 넣었더니? a2가 2분의 3이었더니 말이야. 그럼 이제 2분의 3보다 4분의 1이 작거나 같다. 만족하네. 굿. 자, 만족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 a2가 3인 경우 할 거야. a2가 3이 되면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a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a1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자, 그러면은 그것이 3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 a1 해봅시다. 자, a1은, 2분의 3을 먼저 넣어볼까요? 자, 2분의 3 넣으면은 a1이 2분의 1이 돼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2분의 1이 2분의 3보다 크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3 집어넣어주면,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a1이 몇이 돼야 한다는 거야? 3이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돼야 한다는 건데, 마이너스 1이 3보다 크다? 말이 안 되네. 안 돼. 다 안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고 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인데, 얘들아. 갑자기 왜 27번이냐면 이제 요걸 발견을 못한 학생들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거야, 얘들아.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럴 때가 있지. 예를 들면은 y라는 것이 뭐 10x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설정하는 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얘들아. 자, 이게 언제 되냐? 확률이 똑같을 땐 돼요. 여기 확률, 여기 확률이 다 똑같잖아. 그럼 그때만 우리가 이제 얘하고 얘 사이에 일반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얘들아. 만약에 여러분 수능 특강에 보시면 이게 다른 문제가 있거든. 보시면은 여기가 막 이렇게 A, B, C, D가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여기 PQRS야. 이렇게 확률이 다르잖아. 그럼 이렇게 놓으면은 안 돼요. 알겠지? 그거 확실하게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자, 이건 뭐 지울게. 근데 이것만 이제 발견할 수 있으면 굉장히 심플하고, 이거 발견 못하면 엄청 이제 오래 걸리는 문제인데, 얘들아.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것을 좀 잘 봐둬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론, 이제 y를 이렇게 놓을 수 있다, 없다? 놓을 수 있다. 왜 놓을 수 있다? 확률이 똑같으니까 놓을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푸는 건 1도 아니지. 그럼 이제 이 y는 2에 10x 플러스 1이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12x 플러스 1이죠? 자, 그럼 이제 21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vy는 v100x 플러스 1이니까, 뭔 소리야. 10x 플러스 1이지. 자, 그러면 이제 100 곱하기 vx죠? 자, 근데 vx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그치? 자, 그래서 얘가 100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정답은 121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29번이야, 그치? 29번 치고는 그래도 할만한 문제였던 것 같아. 좀 파이팅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두 종류 이상이 있는데, 이 몇 개 이상 넣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면은, 이거를 그냥 이 둘 중에서 숫자가 적은 거 있잖아? 얘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경우를 나누는 쪽이 사실 훨씬 좋아, 얘들아.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학원 자체 교재, 수능 대상 교재에 사실 이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 하나 있는데, 얘들아. 혹시 기억에 나서 좀 풀었기를 바랄게, 얘들아. 자, 보시면 여러분들, 첫 번째 상황은요. 우리가 흰 공을 어떻게 넣는 거죠? 자, 4개를 0개, 0개. 자,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꼴이라고 쓴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400, 040, 004 있잖아, 얘들아. 이 세 가지를 이제 선생님이 퉁쳐서 그냥 꼴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렇게 흰 공을 A, B, C에 넣는 경우의 수는 곱하기 3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세 가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0으로 흰 공을 넣는다 치면은 우리가 검은 공을 좀 미리 넣어줄 필요가 있어. 이게 서로 구별하지 않는 공, 즉 같은 공이기 때문에 같은 것은 미리 넣어도 아무 문제 안 생기죠? 서로 다른 것을 미리 두면은 그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다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기다 2개 미리 넣어야 되고 여기다 2개 미리 넣어야 되더라. 그지? 그래야지 전부 다 2개 이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남은 공, 자, 남은 검은 공이 몇 개 있죠? 지금 현재 2개 미리 넣었으니까 2개가 남았지? 자, 그 2개를 우리가 이 세 상자에 집어넣는 경우의 수가 3H2가 되겠고 3H는 6이 되니까 자, 그래서 3 곱하기 6 해서 18가지가 나오겠지, 얘들아? 자, 이게 첫 번째 상황이야, 얘들아. 400꼴. 자, 두 번째 상황 볼게. 자, 두 번째 상황과 마찬가지로 흰 공을 자, 어떻게 넣는 겁니까? 3개, 1개, 0개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 싶어,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누는 건데 흰 공을 한 군데 4개를 넣는 경우, 한 군데다 3개를 넣는 경우 자, 미리 써볼 거더라. 여기 세 번째. 자, 흰 공을 한 군데다 2개를 넣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2개를 넣게 되면은, 2개, 0개, 이렇게 하는 게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2개, 1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흰 공을 처음 상자에 하나를 넣어버리면은, 이건 안 될 것 같아, 얘들아. 그럼 이제 1개 하겠다는 건데,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크거나 같게끔 설정을 일단 하는 중이거든? 그럼 이제 1개는 안 되겠지. 총 4개가 필요하니까 흰 공이. 그래서 이게 4가지 경우가 전체 경우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들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미리 넣어야 되는 공을 먼저 생각할게. 미리 넣어야 되는 공이 여기에다가 하나를 넣어야 되고 여기다 2개를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2개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이 됐지? 자, 그럼 미리 넣은 공이 3개잖아. 따라서 남은 공, 세 상자에다가 3개를 넣는 거. 이거 경우의 수 10가지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 그거 안 썼네. 그러면 흰 공을 넣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 6가지거든요. 310, 301, 130, 103, 013, 031. 오케이. 성공했어. 오케이. 자, 6 곱하기 10, 60가지야. 두 번째 케이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합시다. 자, 흰 공을 2개, 빤 게. 지금 이제 흐름 탔지, 얘들아? 미리 넣는 거. 2개 하면 딱 되는 것 같고. 그럼 남은 검은 공 몇 개냐? 남은 검은 공 4개잖아, 그죠, 얘들아? 그럼 3H4 하면 될 텐데, 이 3H4랑 뭐랑 또 곱해야 돼? 우리 흰 공을 나열하는 것. 요거, 나열하는 게 3가지죠, 여러분들? 자, 3H4는 몇입니까? 자, 6C4고 6C4는 15니까. 자, 3 곱하기 15에서 그 다음 경우의 수가 45가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해보면 여러분들, 흰 공을 나열하는 게 3가지겠죠? 111, 121, 112.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미리 넣고 여기다 하나 미리 두면은 남은 검은 공이 4개야. 자, 따라서 3H4. 똑같이 15제. 자, 그래서 여기도 3 곱하기 15에서 45가지. 자, 그래서 45랑 저기 60이랑 18이랑 더해서 정답이 168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30번인데, 이거는 이제 뭐랄까, 눈치가 빠른 학생은 좀 쉽게 풀 수 있고, 이제 이게 뭔가 좀 그 발상을 하는 거 있잖아, 얘들아. 그냥 이럴 것 같다라고 추론을 해서 푸는 게 되게 좀 많이 잘 먹히는 형태의 문제거든.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찍는 거 말이더라. 사실 수학2 킬러 문제에서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미적분은 좀 덜하긴 한데 수학2는 좀 그런 능력이 사실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실전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 정석대로 푸는 게 사실 좋기도 한데 그냥 추론해서 답만 맞으면 사실 그것도 수험생 입장에서 이득이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항상 가르칠 때 되게 갈등이 됩니다. 정석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제 날먹을 할 수 있는
풀이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인지. 그래, 이런 문제 보면은 그냥 날먹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긴 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죠. 항상 수험생 여러분들은 정석적인 풀이와 그냥 날로 먹는 풀이하고 그걸 가리지 말고 난 모든 걸 다 하는 게 최선이라고 항상 생각하는 주의거든. 다 하세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정석을 해야겠지만 얘들아. 알겠지? 자, 근데 여러분들이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돼 있어. 자, 그런데 나는 이제 이런 문장을 읽잖아. 그럼 이제 항상 드는 생각이 최고차항의 계수가 그럼 음수일 수도 있겠는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도 가능하겠는데 이거부터 생각하고 들어가는 주의긴 해, 얘들아. 최고차항의 계수가 이제 양수로 확정지는 문제가 사실 엄청 많거든. 또는 뭐 1로 확정짓거나. 근데 이제 그런 언급이 없으면은 난 이제 요거 먼저 생각하는 게 얘들아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항상 얘기하는 주의고. 자, 그 다음에 F2라고 F3이 0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이거 보고 둘 중 하나가 중근이려나? 이 생각부터 먼저 했어. 왜냐하면 중근인 상황이 좀 특이한 상황이고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알다시피 이런 문제를 푸는 개형 추론 문제를 푸는 좀 요령일 가능성이 크거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 이 조건 때문에. 자, 볼게 얘들아. 우리가 이제 이 F1하고 F3이 같다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떠올리면은 대박인데 자, 롤의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교과서에 써 있는 롤의 정리. 뭐 교과서 위주로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롤의 정리가 뭐냐면은 여기하고 여기 함수값 똑같아.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자, 따라서 이 사이에서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즉 구간 1,3에서 자, f' c 이꼴 0이 되는 자, c가 존재한다는 거죠. 알죠? 자, 그런 상황이야. 자, 그런데 말이야 얘들아, f' c 이꼴 0이 되는 원수의 개수가 한 개라니까 얘가 한 개밖에 없다는 거네. x가 1, 다시 한번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여기에 내가 구해놓은 이 c 말고 더 없어야 한다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얘들아 이게 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 자, 봐봐 얘들아, 우리가 3차 함수 개형이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개형이 여기가 c일 수도 있지만 이 개형일 수 없고 반드시 이 개형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개형이 이렇게 되면은 F1하고 F3이 동시에 0인 게 불가능이야.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1에서 0이었으면 여기가 X축이면은 여기 3에서도 0인 거 뭐 이런 거 불가능이겠죠, 얘들아? 그냥 가족권 때문에 이 개형 있잖아. 이렇게 증가만 하는 개형은 버리게 되거든. 그럼 이제 증감이 바뀌는 이런 개형이 나올 텐데 현재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X축을 잡았어요. 내가 X축을 여기 위아래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의 위치처럼 잡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아무데나 원래 잡는 거예요. 아무데나 잡았을 때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1이 이쪽에 있고 3이 이쪽에 있다면 이제 여기가 바로 C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여기가 C가 되잖아. 그럼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조건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에서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여기하고 두 군데 생겨버리잖아. 오, 쌤 힘이 엄청 세네요. 자, 이렇게 두 군데가 되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나조건의 모순인 그림이란 거야. 그러니까 증가만 하는 함수는 가조건의 모순이고 이제 증감이 바뀌지만 1이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나조건의 모순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이 문제가 원하는 게 현재 개형이 이런 식인 것 같은데? 라는 거야.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자, 여기가 내가 아까부터 주구장창 얘기하는 C가 되고요. 자, 이러면 이제 1보다 오른쪽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한 번밖에 안 나오죠. 자, 여기까지 fx의 개형을 추론하는 게 첫 번째 과정.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K라고 살짝 놔볼까요? 어이고, K라고 놓게 얘들아. 자, 그럼 fx는 여러분들 최고차항의 개수를 여러분들 문제에서 A라는 문자가 나오지 않니? A가 나오지. 내가 굉장히 기분 나빴어, 얘들아. 자, 그래서 이제 P라고 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X-K에, 자, X-1에, X-3 이렇게 fx가 나오거든? 근데 이거랑 말이지. 자, fx-a-x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기하학적인 의미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얘네 둘이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x는 a 대칭이라는 x는 2분의 a죠. x는 2분의 a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그런 기하학적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만약에 네가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이 gx라는 함수가 말이지. 자, 여기 있는 요 함수가 지금 현재 6차 함수일 텐데 이 6차 함수에다가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깨달을 수 있어? 6차 함수 그냥 평가원에서 내네요.
낼 수 있습니다. 내지 말라고 안 써 있어요. 교육과정 고시에 뭐 6차 함수 내지 마세요 이런 표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나올 수도 있어. 물론 6차 함수의 개형을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는 이제 아직 출제된 적이 없는데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fx하고 fa-x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최대 6개의 근을 갈 수 있잖아요 얘들아, 그치? 자 근데 절대값을 씌웠을 때, 절대값을 이렇게 확 씌웠을 때 얘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알지? 중근이어야 되거든. 중근. 이게 중근만 가져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짝수 차수근만 가져야 되는데, 자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지금 현재 아니다, 짝수 차수근이 아니라 2차 이상의 근만 가져야 되거든. 알지? 왜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했을 때, 여러분들 이 6차 함수를 인수분해했을 때 예를 들면은 뭐 x-1이 1차가 이렇게 딱 나왔어. 나머지 부분은 모르더라도. 어쨌든 그러면은 1에서 이렇게 통과한다는 건데, 뭐 아래로 통과하든 위로 통과하든 아무튼 통과한다는 건데, 그러면 알다시피 이렇게 절대값 씌웠을 때 첨점이 생겨버리잖아요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또 해석을 해보면 중근밖에 안 나와야 돼. 알지? 이거를 일일이 다 식으로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얘들아. 자 그럼 이제 중근밖에 안 나와야 되는데 얘랑 곱한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1차고 얘도 1차고 얘도 1차인데, 아니 그러면은 이게 지금 1차 나왔는데 얘하고 얘 중에 뭐 중근이 있는 건 아니거든 지금. 그렇잖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아니 얘가 지금 이 그래프를 2분의 a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그럼 눈치가 빠른 학생은 여기서 느낌이 온다니까? 아 2분의 a가 선생님 1이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k가 몇이었어야 돼요? 자, 이 간격이랑 똑같이 가져갔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a가 2가 되고, 즉 2분의 a가 여기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이게 fx의 개형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a가 2니까, 자, 우리가 두 번째로 그려야 될 것은 f2-x잖아요. f2-x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이 그래프가 여기다 밑에다가 x좌표만 딱 이렇게 일치시켜서 그리면요. 자,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래프가 이제 이거를 이 선에 대해서 뒤집는 거야. 데칼코마니 찍는 거야, 얘들아. 데칼코마니 찍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얘는 식이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자, 이게 p 곱하기 요거였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2-x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잖아? 그럼 뭐가 나올 거냐면 이게 빼박캔트로 마이너스가 일단 붙어. 왜 마이너스가 붙냐면 여러분들 이거 개형 봐봐. 음수인 개형이잖아. 최고차의 개수가.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x 플러스 1에 자, x 마이너스 1에 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선생님 왜 네 맘대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것처럼 그려서 풀었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상관이 없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뭔 소리냐면 내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것도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fx의 개형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거든? 근데 fx의 개형이 이렇게 모양으로 나오잖아. 그럼 f2-x의 개형이 이런 모양이 나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을 구하는 데는 이게 아무 상관이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 얘들아. 다시 한번. 이게 fx라고 하고 요게 f2-x라고 해도 답이 똑같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 답 구하자, 얘들아. 알겠지? 자, 그래서 f2-x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왜 그렇다? 중근 때문에 그렇다. 자,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우리가 gx라는 것이 현재 이렇게 생겨야지. 자, 절대값 씌우고 자, 얘네 둘이 곱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는 그냥 버리자. 자, x 플러스 1의 제곱에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자,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얘들아. 그제? 자, 이런 식으로 개형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고 또는 이런 식의 풀이도 가능하긴 해, 얘들아. 자, 우리가 아까 중근을 가져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이게 아직 k가 중근이 아니고 1도 중근이 아니고 3도 중근이 아니잖아, 얘들아. 그제? 자, 근데 fx 이퀄 0의 중근이 k하고 1하고 3이면은 얘 이퀄 0의 근은 얘들아, 다시 한번 중근이라고 표현했네, 내가. fx의 근이 요거면 fa-x의 근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니? 하나가 3-a, 아니고 a-3. 자, 하나가 a-1, 하나가 a-k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이거 이퀄 0의 세의 근이 요거면은 이거 이퀄 0의 세 근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얘들아. 그치? 자, 근데 요게 지금 현재 대칭을 시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k1, 3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면은 이제 대칭을 이렇게 시키잖아? 그럼 거꾸로 이렇게 크기가 결정이 되거든? 다시 한번. 아니, 1보다 3이 크니까 얘보다 얘가 크고 k가 1보다 작으니까 a-k가 a-1보다 크다고 하더라. 부동호 관계가 이렇게 뒤집힐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중분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얘네 둘이가 똑같고 얘네 둘이가 똑같고 얘네 둘이가 똑같아야 되거든. 그런데 그 관점에서 봐도 얘네 둘이 똑같으려면 A가 어차피 2여야 되고, 그리고 K가 -1이다가 이게 나와요. 이거 풀면 여러분들 얘네 셋이 다 똑같다를 연립을 해보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게 맞다. 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fx를 아까 보한 대로 p에 자, x-k에 자, x-1에 x-3이라고 이렇게 놓읍시다. 알겠죠? 자, f2-x는 이거고요.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 볼게요. 여러분들 구하고자 하는 거 보시면요. 자, G4A. 여러분들 4A가 몇입니까? A가 2였죠? 4A가 8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G8. 자, 그 다음에 나누기 F0. F4A 이제. F8이지, 그제? 자, 이거 구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넣으시면요.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P가 다 약분이 됩니다. 사실 P를 처음부터 그냥 1로 잡고 풀었어도 상관없었어요, 얘들아. 선생님도 풀 때 이제 그렇게 풀었는데,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게 P를 굳이 잡고 풀었던 거예요, 얘들아. 이게 눈치가 딱 빠른 학생은 이거 나누는 건데, 나누는 거면 최고 차익에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느꼈으면 대박,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게 훌륭하다의 기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제 집어넣을 때 K가 -1이니까 여기다 플러스 1까지 해가지고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값만 집어넣어주면요, 우리가 이제 이게 105가 나온다는 걸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9월 이번 모의평가 풀이였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수능까지도 화이팅 합시다.